한밤에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형인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죠. 자, 우리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오전 갭하락 출발했지만은 그래도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을 읽는 것 자체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제가 노란톡방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은 자, 오늘 시장 갭하락 출발하였지만 그래도 상승장 갑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오전장 같은 경우는 상승 원웨이로 좋은 흐름을 갖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알아야지 투자가 쉬워지죠. 시장을 읽는 힘이 있어야지 투자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과연 이 방향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차트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 메이저의 돈의 흐름이 차트에 그대로 녹아납니다. 자, 메이저가 돈을 어디다 푸냐? 자, 매수 쪽을 푸냐? 주가 올라가죠. 매도 쪽을 푼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죠, 여러분들. 네, 제가 요즘에 또 바이오 제약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임상 3상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이 임상 3상의 실험을 의뢰한 회사의 대표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장 먼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3상 시험의 검사의 주체가 검사를 진행하면서 3상을 승인해 줄까 말까 그 담당자가 제일 먼저 알겠죠. 네, 물론 도덕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러한 내용들은 오픈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과연 오픈이 안 될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오픈된다에 100%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문제에 결여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돈을 투자한 투자 주체 입장에 봤었을 때 그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1분 1초라도 더 빨리 알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만큼의 돈의 일부를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회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제가 거기에다 그래 10억, 20억을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지고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쏙? 네,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절대 안 되는 걸로 공식화되어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요.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먼저 반응을 해요. 어떠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재료가 있을 때 상승에 대한 매수세 혹은 하락에 대한 매도세 누가 먼저 나올까요? 바로 주포 세력이에요. 주포 세력이 먼저 그러한 뉴스 재료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 먼저 매도든 매수든 결정합니다. 왜? 투자한 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 정보를 타인보다 1분 1초라도 더 빨리 얻고서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네, 뉴스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가 딱 오픈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매도든 매수를 딱 결정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주가는 올라갔거나 주가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돈의 흐름을 쫓아가라. 왜? 내가 투자한 돈보다 이 차트를, 이 주식을 관장하는 주체자 입장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더 큰 돈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조금 더 빨리 매수와 매도를 결정한다. 그게 어디에 나타난다? 바로 차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께 그럼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어떤 얘기 할까요? 종목 갖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노란톡방에 들은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모센스. 자, 차트 함께 볼까요? 자, 아모센스라는 종목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노란톡방에 아모센스를 추천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아모센스를 추천드리면서
이 회사가 아모센스가 아모레 관련 회사인가? 아모레에서 뭐 센스를 만들었나? 저는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모센스인가? 정말 무식하죠. 네, 무식한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아모센스를 추천드려요. 근데 금요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그리고 제가 오버나잇 다음 주 월요일로 가지고 넘어갔어요라고 얘기했어요. 홀딩하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점 찍고 올라오길래 저점 컷 잡고 홀딩하세요. 오늘 몇 프로 갔습니까? 25% 갔습니다. 물론 종가는 17%로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추천해서 어제 상한가 30%에 오늘 플러스 25%가 올라왔습니다. 자, 최고 등락률로 따진다면 55%가 하루 이틀 만에 움직이긴 기함을 토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에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모센스가. 전기차, 무선 충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올라갔대요. 그래? 아모센스 살볼까? 했는데 주가는 이미 그전일 지난 목요일 종가 대비 놓고 본다면 몇 %? 47% 이상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뉴스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과연 그 뉴스가 언제 나올 것이냐. 그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아모센스를 추천하고 매수하고 상한가에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아모센스가 무엇하는 회사였다. 안다 모른다? 전혀 1도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정말 재미없는 개그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 화장품으로 유명했던 아모레퍼시픽, 아모레 회사에서 센서를 만들었나? 그래서 아모센스인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웃기지도 않는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아모센스에 대한 회사에 대한 어떤 회사, 어떤 사업을 해? 영업이익률은 얼마야? 퍼가 얼마야? 도대체 주 거래처는 또 어디야? 매출은 어때? 어떤 제품을 만들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른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왜냐고요? 저에게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아모센스라는 이 회사 자체를 주포가 올릴 의지를 갖고 있느냐, 내릴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것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네, 삼성전자. 다 아시죠? 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프라이드가 느껴집니까? 초일류 기업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야 이러면서 프라이드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림이 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아모센스 무슨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해서 오늘 현재 홀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시초가 갭상승 주가 올라갈 때 혹은 떨어질 때 매도했어요. 네, 이틀 동안에 수익을 30% 40% 수익을 취했습니다. 혹은 오늘 저점 컷 잡고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5% 7% 8%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모센스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 살림을 펴는 데 있어서는 최고란 얘기예요. 그럼 이것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 오늘 또 얘기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냐면 KEC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KEC 한번 볼까요? KEC 오늘 고가가 20.94%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94% 올라갔어요. 네, 이거 아침에 진입을 해서 이 상승 3파동을 다 챙기고 먹고 나왔습니다. 매도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종목 자체가 20% 넘게 상승을 했어요. KEC라고 하는 회사가 종가는 8.7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KEC는 또 어떤 회사냐? 몰라요. 근데 왜 샀느냐? 있잖아. 지난 8월 23일 날 최저점 1990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네.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보이는 캔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생긴 캔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캔들일까요? 요래 생겨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죠? 십자가죠. 네, 십자가.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세와 매도를 하고자 하는 매도세가 서로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싸웠어요. 그리고 종가 마감을 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을 놓고 봤었을 때 야, 나는 있잖아. 8월 23일 만들었던 이 저점 포인트 보이시죠?
1990원대라고 하는 이 저점 포인트대로 다시 주가가 내려갈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금요일날 파이팅 취지에 넘치게 싸웠단 말이야. 싸웠는데 누가 이겼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합 출발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더란 얘기예요. 자, 그럼 매수가 이겼어요? 매도가 이겼어요? 너무나도 쉽죠. 매수가 이겼어요. 너 매수가 이겼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돼? 주가 자체가 자, 외바닥, 쌍바닥, 주가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주가는 그동안에 최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흐름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 7월 5일 고점 놓고 보면 2,800원대입니다. 보이시죠? 2,800원대 고점에서 쭉 떨어져요. 어때요? 야, 떨어지는데 올라갈까? 어디로 올라와? 딱 때립니다. 뒤통수를 빡! 주가 떨어지죠. 다시 올라올까? 이거 봐라. 어딜 또 올라와? 딱 때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딱 올라가려고 딱 하니까 이때는 뭐야? 뒤통수를 빡 때린 게 아니라 손잡고 올라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KC에 매수 의견을 드린 거예요. KC가 왜 올라갔느냐? 뭐예요? 뭐니 해도 뭐야? 돈이야. 무슨 돈이야? 매수를 위한 돈이에요, 여러분들. 매수를 위한 돈. 주가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삼성전자 실적 좋고 세계 최고 회사입니다. 주가 올라갑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안 올라갑니다. 아니, 회사가 좋고 열심히 잘 굴러가고 잘 돌아가고 있고 매출도 최고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안 가요. 왜 안 가겠어요? 주포 세력이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야, 아직.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가 중요하다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바로 그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 주포 세력이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죠. 주가 올라가냐고요? 안 올라갑니다. 회사가 나빠요? 회사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네, 갑자기 매출 떨어집니까? 실적이 안 좋아집니까? 분위기 안 좋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회사라고 하는 건요, 다들 아시겠지만 연간 계획이 있고요, 분기 계획이 있고요, 각각의 계획이 있어요. 예. 내년에 어떤 일을 할 거야? 내후년에 무슨 일을 할 거야? 올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는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갈 거야? 돈은 어떻게 쓸 거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계획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주가 움직임 놓고 보면요, 정말 네, 미친 널뛰기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난리도 아니죠. 회사는 정상적으로 자기네들 계획대로 쫙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바로 그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 주포, 메이저, 이 마켓 메이커들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주가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중요한 건 무엇이다? 돈의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돈의 흐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대표님,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비싼 주식을 사는 게 돈이 되는 건가요? 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고가의 주식을 사는 게 좋은가요? 아니요. 그러면 싼 주식이 좋은가요? 글쎄요.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내가 투자를 한 시점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오늘 노란톡방에 무슨 종목을 드렸냐면은 진화인 제약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진화인 제약. 자, 진화인 제약이에요. 차트 볼까요? 진화인 제약이에요. 이건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린 종목이고, 오늘 다시 한번 제 추가 매수 물량을 늘리라고 오더를 드린 종목이에요. 진화인 제약. 네, 진화인 제약이니까 어떤 회사일까요? 뭐 제약주인가 봐요. 자, 오늘의 주가 종가가 가격이 얼마다? 얼마예요? 930원입니다. 소위 말하는 동전주 짤짤이 종목이에요. 네, 1,000원도 안 돼요. 지폐도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진화인제약을 어떤 코멘트를 달았냐면 집회주가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집회주가. 네, 천원도 하지 않는 이 종목이 지난주에 9월 8일 날 저점이 얼마였냐? 보이시나요? 542원이었습니다. 네, 5,400원도 아니고 54,000원도 아니고 542원이에요. 네, 요즘 500원짜리 동전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쵸? 네, 화폐의 가치가 워낙에 떨어졌다 보니까 예, 요즘에는 그냥 뭐 5만원권 신사임당이 그냥 일상 우리가 주고받는 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회사의 주식이 액면가, 이 진화인제약이 액면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500원짜리 액면가인지 50원짜리 액면가인지 100원짜리 액면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9월 8일날 최저점이 542원이에요. 한 주의 가격이 꼴랑 542원입니다. 정말 저가 주식이죠. 그리고 관리 종목이에요. 이 종목명 앞에 보시면은 이 관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관자. 예, 이런 표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관리 종목이에요. 왜 관리를 해야 돼요?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그런 회사야. 아, 정말 안 좋은 회사란 얘기예요. 관리가 필요한 아이야. 네. 그럼 이런 종목 우리가 접근을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돈이 된다면 타이밍만 잡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시장에 2,000개 넘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 자, 고가의 정말 우량한 종목도 있지만 이처럼 1,000원도 안 되는 동전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이러한 종목을 들어가냐에 따라서 돈이 되기도 하고 돈이 안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삼성전자, 자, 제가 차트를 갖고 보여드릴까요? 자, 삼성전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아하시죠? 이 삼성전자, 제가 작년 11월 2일에 58,000원에 매수해서 8만원, 9만원까지 가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작년 11월 2일날 이때 매수하라 했어요. 어디까지? 8만원, 9만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를 사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로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1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삼성전자가 8만원 넘어가고 9만원대를 넘어가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하면서 모든 경제 매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반도체 10만전자. 하지만 저는 이때 매도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삼성전자 보지 마세요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를 물고 빨고 우리 삼성전자 최고입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가면 10만전자 20만전자 갑니다. 사야 할 타이밍이에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해요? 지난 8개월 동안 주가 움직임 보십시오. 시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락이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타이밍을 잘못 잡으시면 여러분들 올해 1월달, 2월달 삼성전자 샀다. 주가는 떨어지고 오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은 흘러가고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삼성전자 초일류 기업인데,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진화인제약 볼게요. 어떻습니까? 진화인제약. 자, 6월 달에 2,700원 했던 아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래로 폭포 하락을 해가지고 2,700원대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어요? 540원까지 뭐 5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여러분들 5분의 1 토막.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 이 관리 종목이라고 하는 정말 이 쓰레기 회사, 죄송합니다. 진화인제약 관계자분들께는요. 저는 주가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관리 딱지가 붙을 정도로 주가는 정말 쓰레기 회사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쓰레기 회사, 이 주식을 언제 지난주에 매수해가지고 500원대, 600원대, 700원대 매수했다면 오늘 몇 퍼센트가 올라갑니까? 종가 기준 25%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매수했다면은 30%, 40% 수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초일류 기업 1월달, 2월달 사가지고 지금 갖고 계시면 마이너스 20% 내외 손실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쓰레기 주식회사인 이 주가의 가격을 갖고 있는 진화인제약 언제? 지난주 제가 코멘트를 달았어요. 지난주에 이거 집회주 된다. 매수 의견 딱. 지난주 9월 8일날 수요일날 최저점이 542원이에요. 600원이든 700원이든 800원이든 매수했다 칩시다. 어때요? 오늘 종가가 930원이에요. 내일 또 추가 상승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1,000원 찍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걸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대표님 그럼 진한제약 내일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근성을 버리세요. 이 자리에서 종목을 추천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왜 제가 삼성전자를 올해 1월 달에 매도하세요? 아직은 매수 타임이 아니에요.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매수 타임의 의견을 별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 시세가 나지 않아요. 왜? 메이저가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이 진한제약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좋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십 퍼센트의 수익이 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실적 좋고 매출 좋고 영업이익률 좋고 저평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사야 되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 좋은 회사랄지라도 주포가 빡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주식은 명품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명품주.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노란톡방에 있었던 일이에요. 진한제약 집회주 될 것 같다. 지난주 매수 의견 딱. 아모센스 지난 금요일 매수해라. 상한가 오늘 25% 상승 딱. KC 오늘 아침 매수. 분차트 기준 보면 상승 1파, 2파, 3파까지 딱 먹어라. 끝.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아모센스라는 회사를 알겠어요? KC라는 회사를 알겠어요? 진한제약이라는 회사를 알겠어요? 저는 단 1도 몰라요. 이 회사가 무엇하는 회사인지 관심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고? 아니 이 회사의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올린데 우린 무엇만 하면 돼요? 숟가락만 올리면 돼요, 여러분들. 무슨 숟가락? 황금 숟가락. 밥상은 누가 차려줘요? 메이저가 차려줍니다. 밥상이 제대로 차려진 곳에 우리는 숟가락만 딱 올리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저의 투자 모토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예요. 세력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메이저가 매수 의견을 가졌을 때 같이 매수하는 거고요. 메이저가 매도 의견을 가질 때 같이 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또 수많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얘기하고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얼마만큼의 성장할 것 같고 현재 저평가됐고 적정 주가 얼마가 될 것 같으니 매수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순간에 투자를 해서 어디까지 수익을 취할지 혹은 내가 여기 진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위험도를 가질지에 대한 정확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식, 이 금융시장, 이 기회의 땅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거예요. 네, 카지노 안 갔다 뿐이지 여러분들은 핸드폰이며 컴퓨터를 바라보면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하고 계신 거예요. 야, 카드 한번 줘봐. 다음 장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이게 딱 맞아가지고 어떻게 돼? 상대방을 이겨야 될 것 같아. 좋은 패 좀 나와봐. 이러고 계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트를 보셔야죠.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을 보면서 과연 내일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지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일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안에서 매수와 매도 의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투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현업에서 힘들게 번 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투자하는 공부해서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네, 힘들게 바치지 마시고요. 예, 저희 집 문 앞에 돈을 갖다 주셔도 고마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전문가들 계십니다. 예, 물론 각각의 매매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매수를 해야 되고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난다? 차트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차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주포 세력이 매도를 하면은 그게 가격의 하락과
그리고 수많은 많은 거래량이 대거래량이 나오겠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적어요. 아주 작아. 하지만 주포세를 갖고 있는 물량은 크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거래량으로 다 나타나죠. 주가의 움직임에는요, 바로 세력의 이 움직임의 그림자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객관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 0과 1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는요, 오른다, 내린다. 0과 1이에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해야지만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차트를 알아야 됩니다. 차트 이제 좀 관심이 생기십니까, 여러분들? 제 차트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참여하는 방법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 이제 친절하게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노란톡방 입장하셔갖고 차트를 배울 수 있는 데서 말씀드릴게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 들어갈게요. 네, 월요일 한밤에 기막힌 투자 우리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볼 예정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티 형님의 투자 대지도, 차티 형님의 투자 대지도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법 조금 어렵다, 번거롭다, 검색어 입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셨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나만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선정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나는 차지 형님 이대로 보내기가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 당장 내일 장중부터 1분 1초 단위로 실시간 흐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한지 포인트 맥점들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또 전략들, 종목들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 장중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이러한 기회 많이 활용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신청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어렵게 첫 번째 선정자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첫 번째 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정자님 2번 방에서 선정됐습니다. 닉네임 대전 띠까님입니다.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요. 종목명 명신산업 매수가 34,500원입니다. 비중은 20%인데요. 사연이 제가 절대 이래서 뽑은 건 아니지만 우리 멋진 진영 대표님 쭉 365일 아름다운 보아캐스터님 꼭 부탁드릴게요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진영 대표님은 365일까지 멋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아캐스터님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365일 동안 아름답다 하셔가지고 참.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명신산업 볼 텐데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썰렁하죠? 네, 저는 농담이 썰렁한 사람인 거고, 차트만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명신산업 차트 잠깐 봤는데요. 자, 오늘 현재 주가 자체가 29,300원, 마이너스 2.01% 종가 마감한 게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딱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싶냐? 저는 이 종목을 대략 내 투자 자산에 있다면은 대략 한 30% 미만 정도를 투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명신산업이라는 종목 자체는 지금 최근에 4만 원대 근처까지 하락을 했다가 얼마? 27,000원대까지, 그리고 반등을 32,500원대까지 갔어요. 자, 이러한 흐름대로 간다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난 2020년 몇 월 달일까요? 2020년 자 12월 7일 날 명신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자체는 지난 12월 7일 날 상장을 하면서 13,000원대 가격대로 출발해 가지고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6만 원대까지 갑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구장창 하락을 하게 돼요. 보이시죠?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반등하고 있는 사이에요. 자, 그럼 이 종목은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에 대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다? 바로 이게 크랩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집게발 패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격대 라인에 25,000원대 가격에 대한 지지란을 가지고서 주가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자, 두 번째는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본다 했었을 때는 최근 고점을 놓고 보면 어떤 움직임을 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자, 하모니 패턴을 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가의 움직임을 이러한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종가를 만들어 놓고 봤었을 때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게 하모니 패턴, ABCD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지난 최근에 만들었던 고가 라인, 저가 라인, 고가 라인을 가지고 이러한 패턴을 그림을 정형화시킬 수 있죠. 그러면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 나오느냐? 바로 2만 원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을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종목이 현재 주가 29,300원대인데 최근 8월 23일 날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 가격에 해당되는 27,800원대, 28,700원대 가격이 지지돼서 야, 나는 그냥 올라갈 의지를 갖고 갈 거야. 이렇게 가는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야, 나는 이거 있지. 원래 하락 패턴에 있어서 하모니 패턴으로서 2만 원까지 주가를 더 추가 하락을 시킨 다음에 이 아래에서 드라이브를 걸 거야 라는 전략이 존재해요. 이건 누구 마음이야? 바로 마켓메이커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켓메이커들이 어떠한 식으로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이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을 얼마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이 종목을 베팅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팅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전략이냐 두 번째 전략이냐에 따라서 비중 조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의 경우에는 현재 매수가가 지금 대전 띠까님께서 매수가가 34,500원 하는데 지금 매수가 높은 상태죠. 29,300원대 지지가 돼서 주가 올라간다 치면 비중을 더 늘려서 평균단가 낮춰서 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킨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주가가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전략 2만 원대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2만 원대까지 열어질 때 내가 비중이 자체가 2만 원까지 떨어진 것에서 내가 안고 가고 나머지 70% 비중이죠. 지금 20%죠. 20% 갖고 있으니까 80% 비중을 추가 진입을 해서 평균 단가를 34,000원에서 2만 원까지 떨어지는 부분을 낮춰서 수익을 극대화시킨 전략을 가져가든지, 이렇듯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을 유념하시고 지금 비중 조절을 해 보신다면은 아마 손실 중이지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결과도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보다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노란톡에서 장중에 문의 다시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세은님입니다. 종목명 보혜양조, 매수가 1,190원, 비중은 35%입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계속 떨어진다고 남겨주셨네요. 바닥이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가도 될까요? 도와주세요 대표님 남겨주셨는데요.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게 좋을지, 좀 손절을 해야 할지 우리 대표님께 명쾌한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혜양조. 네, 소주는 보혜양조가 아니고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혜양조 보시면은 자, 지금 제가 최근 뭐 1년이 좀, 네, 1년 좀 넘는 기간이군요. 1년 6개월 정도 기간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요.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보혜양조라고 하는 회사 자체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네, 네, 소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저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네, 소주 만드는 회사 같은데 일단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소주를 많이 드시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요즘에 또 속상한 일 있으시면 또 드시는 거고 집값도 걱정이고 월급도 걱정이고 주가도 걱정이고 코인도 걱정이고 또 한 잔 또 네, 해야죠. 네,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네, 망하지는 않고요. 이 보혜양조 회사는요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한번 한 연봉을 봐볼까요? 이게 지금 보혜양조 연봉입니다. 무슨 얘기냐? 캔들 하나가 1년이라는 거예요. 캔들 하나가 1년인데 이 종목 보면은 지난 92년도에 51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을 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이나 네, 혹은 액면 병합이나 액면 분할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가 조정도 있었겠죠. 자, 주가 자체가 50원에서 3,8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보혜양조입니다. 그쵸? 근데 주가 이제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3,000원대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네. 다시 동전주가 됐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2,500원까지요. 다시 떨어집니다. 동전주 됐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이 고점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점을 봐봐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 2006년, 2007년? 네, 2007년도에 최고가 하이 포인트 만들고 어떻게 해요? 로하이에요. 로하이에요. 고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죠. 반면에 저점은 그냥 밸런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자 500원은 별로 깨고 싶지 않아. 다만 500원 찍었을 때는 주가는 올라갈 거야. 하지만 올라간 폭은 최근에 10년 트렌드를 놓고 본다면 더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좀 올라갔다가 다시 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얘기죠. 아직 그거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자 하신다면은 언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답 드렸죠? 언제 해야 돼요? 이 종목 600원 아래에서 하셔야 돼요. 추가 진입을 하려면은 그냥 지금부터 현재 주가 1,010원인데요. 나 마이너스 40% 그냥 내 계좌로 두드려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서 버티셔야죠. 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주가 자체는 어떤 상황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8월 20일경이 가장 최저점 966원입니다. 966원이 깨지면 이 종목은 600원, 500원대까지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966원이 깨질 때는 반드시 손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왔고 500원, 600원대 왔었을 때 손절한 물량을 재진입 혹은 더 추가 물량을 투여할 필요가 있겠다. 966원이 깨지지 않았을 때는 966원 8월 20일 날 최저점 기준으로 현재 외바닥 쌍바닥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간다면 그리고 지난 4월 12일 날 고점 1710원대에 대한 하락 추세에서는 넘어가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그때 베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추가 진입을 하려고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했을 땐 쌍바닥에 대한 부분이 지지가 되고 하락 추세를 넘어가는 게 확인될 때 좀 더 비싼 가격에서 매수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싸게만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싸게 매수할 자리가 있고요. 비싸게 매수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싸게가 아니라 비싸게 최소한 1,100원을 넘어간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해야지 더 올라갈 확률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게 아니라면 966원이 깨졌을 때는 메이저 입장을 봤었을 때 다 손 딱 털어버리고 어디까지? 그냥 방치합니다. 방치하면 지가 알아서 어떻게 돼요? 700원, 600원, 500원대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메이저가 우리 또 술 한잔 할까? 보혜양조 하면서 딱 입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추가 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종목들은요 대단히 좀 쉬운 아이들이에요. 자,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는 500원, 600원대 오면 고마워. 너가 다시 또 1,000원, 1,500원, 2,000원 가겠지. 시간이 걸리죠. 대신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깨끗한 아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투자 전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혜 양조 알아봤습니다. 싸게 매수할 종목이 있고 또 비싸게 매수하는 종목이 있다라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966원이라는 손절라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기 전에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조금 어려우신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 못 다 해드린 종목 상담은 내일 장중에 이 시장의 흐름과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드림과 동시에 또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 상담 계속해서 장중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점 참고하셔서 노란톡 다양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유유님입니다. 아유 울고 계시나 봐요. 종목명 가온 미디어 매수가 17,687원입니다. 비중은 30%인데요. 기다리다 지친다. 오늘도 널 기다린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좀 종목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눈물 멈출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가온 미디어 볼 텐데 아니 이렇게 우리 유인님께서 사연을 보내는데 노래 한 자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아앵커님? 제가 노래하는 건가요? 근데 지금 노래 불러달라고 기다리다 지친다 막 한 거 아닌가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표님 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부탁드릴게요. 야, 차트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가온 미디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좀 길게 한번 바라봤어요. 자, 가온 미디어라는 종목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동안에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봤더니 제가 선 두 개로 딱 끝내겠습니다. 가온 미디어는요, 제가 이게 4,000원대에 딱 가격에 딱 선을 하나 쫙 그을게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14,000원 정도 될 거, 13,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2,200원대 선을 하나 그을게요. 자, 보일까요? 이게 2분법 딱 보면 돼요. 2등분선인데요. 자,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또 방법도 가능하다. 이 아이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주가가 어떻게 됐었어요? 자, 4,000원, 5,000원대에서 어디까지요? 13,000원, 14,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살짝 조정합니다. 11,000원대까지.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22,000원대까지. 보이실까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아이는 아래층에서의 한 단계의 주가 움직임, 그 다음 위층에서의 주가의 한 단계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하나가 더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상승 자체는 무조건 간다가 아니에요. 언제? 바로 12,000원대, 11,000원대 이 가격대 라인대에서 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차트를 주봉을 놓고 보면 자, 더 확연하게 보일 겁니다. 지난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동안에 자, 11,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이 가격대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어때요? 네,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예. 첫사랑이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예, 그렇죠? 그러다가 야, 왔어요. 갑니다. 갔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다시 생각나서 어떻게 돼요? 이 라인대가 지지가 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파동 관점 놓고 본다면 상승 1파, 2파 만들고 파동이 하나 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현재 고가 대비 놓고 본다면 주가 자체가 하락 2파로 빠져있기 때문에 파동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내가 마켓메이커라면 이 종목은 12,000 아래로 내려깝니다. 일부러요. 왜냐고요? 이 종목 22,000에 여기 22층에 사람 있어요. 그죠? 예, 그분들 투신자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가격 어디까지 빼버려야 돼요? 12,000원대 언더까지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에 매수하셨던 분들, 예, 가온 미디어 올라갈 때 뉴스 나왔겠죠? 네, 가온 미디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사세요. 돈 됩니다. 3만, 4만, 5만 원 갑니다. 야, 너한테만 가르쳐줄게. 이 종목 20만 원 간대. 분명히 주변에 그런 분들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22,200원 고점, 최고점 찍을 때 나 싸. 이거 3만 원, 4만 원, 10만 원 갈 거야 라고 사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분들 어떻게 돼요? 네, 한강 가야죠. 어떻게 한강 보낼까요? 이 메이저들이 하락을 더 내려야죠. 더 내려가야죠. 그러면
견디다 못 견디고 신용 미수 썼던 거 이자 못 내고 반대매매 들어가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가 12,000원 깨야 됩니다. 제가 마켓메이커라면 깹니다. 12,000원까지 깨요. 현재 14,000원이죠. 여기서 20% 더 빠집니다. 그래야지 저는 이거 드라이브 걸겠어요. 물론 저라면이죠. 독한가요? 돈을 벌려면 독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가오미디어 보고 계세요. 딱 보고 있다가 현금 딱 캐시 딱 들고 있고서 이게 13,000원 깨고 12,000원 깨고 떨어지네. 감사합니다. 땡큐. 그때 줍줍하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대표님 이 종목 무조건 거기까지 가는 건가요? 여기에서 추가 하락을 열어놓는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어때요? 그대로 다 내려가고 있어요. 누가? 마켓메이커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가가 고점 넘기지 못합니다. 계속 밀어버려요. 밀어버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마켓메이커가 매도 호가 잘 나겠다 그냥 물량을 때려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 그걸 뚫고도 넘어가 못 넘어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주가가 그러면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방으로 갈 것이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이후에 주가를 더 하락시키고 하락하고 나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견디다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 유유님 유유 눈물 흘리면서 손절을 딱 하는 타이밍이 최저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12,000원을 깨야 된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 가격 깨고 나면은 그제서야 메이저가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아직 메이저가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자, 12,000원대에서 11,000원대 가격대까지 빠진다면 대단히 매력적일 것이고 빠지지 않는다면은 홀딩해 볼 만하다. 그리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께서는 저렇게 제가 빨간색 딱 하나 그려놨죠. 저기 올라타는 순간 딱 매수하시면 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종목 가온미디어까지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닉네임 딸부자 셋파파 남겨주셨네요. 우리 따님이 세 분이나 계신가 봐요. 주식으로 돈 좀 많이 버셔야 될 것 같은데 종목명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매수가 11만 9,500원, 비중은 30%입니다. 오를 듯 하면서 계속 조금씩 떨어진다고 남겨주셨네요. 물타기를 좀 해야 하나요?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표님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정말 실망스럽죠. 왜 실망스러울까요?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가 희망을 뺏어가는 게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뭔가 줄 듯 말 듯.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줬다 뺏는 거야. 이오테크닉스 주가를 쫙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수익 줄게 했다가 웃게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딱 웃었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울상짓게 합니다. 다시 빠집니다. 그러다가 또 올라갑니다. 웃게 해주죠. 그런데 계속 웃게 해주냐고요? 에이, 천만의 말씀 다시 뺍니다. 또 울상짓게 합니다. 자,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어때요? 기분 상하죠? 마음 상하죠? 그러면 이거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갖고 있고 싶겠어요? 안 갖고 있겠어요? 네, 온갖 정이 다 떨어지죠. 그 순간이 바로 매수의 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 채널이 형성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러한 채널 형성하고 상승 하락을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매수 매도를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여러 개의 종목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거다. 어떤 사업을 하니 성장할 거야. 돈이 얼마나 될 거야. 매수하세요.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마켓메이커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아낸다? 차트를 통해서 알아낸다는 얘기예요. 이제 차트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이제 뉴스, 재료에 너무 열광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 뉴스가 있으면 그 뉴스를 매수로 이용할 것인지 매도로 이용할 것인지 차트를 통해서 배우면 된다. 아시겠죠? 저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팍스경제TV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저녁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